뱅뱅 사거리에 나왔습니다. 역삼동은 조선시대 양재역의 말죽거리와 아랫방앗다리, 윗방앗다리의 세 마을을 역삼리라고 부린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아랫방앗다리는 현재 응왕역부터 역삼초등학교까지 일대를 말하고요. 윗방앗다리는 테헤란로 북쪽의 국기원 일대를 말합니다. 그곳은 논밭이 펼쳐져 있어서 가을이면 황금 들판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역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12개의 역이 있던 곳입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80년대부터는 2호선과 강남대로 테헤란로가 들어서면서 오피스 유흥시설로 유명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길이 도곡로예요. 쭉 저희 대치동 갔던 위치고요. 여기가 역삼역 일대인데 여기서부터 테헤란로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강남대로 이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삼동의 행정구역상 보면은 강남대로에서 신논현역과 우측의 한티역서부터 선정읍 그렇게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역삼 1동과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역삼 1동이 훨씬 큽니다. 역삼 2동은 대치동과 붙어 있어서 대치동 생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초로 되돌아가 보면 이 일대는 허화 벌판이었었는데 국기원이라는 엄청난 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상징가도 같은 건물이었었는데 이 허화 벌판에 그 큰 건물만 딱 있고 이후부터 단독주택들이 들어섭니다. 벌판에 땅값이 싸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부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오기에는 기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오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런 주택들이 오늘날에는 그 국기원 위쪽 보면은 남아 있잖아요. 큰 주택들이 구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주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에도 세대가 있었는데 96년도에 주차 규정이 강화되면서 필러티 구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하 세대는 없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는 원룸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재건축이 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이 새로 지어진 거예요. 원룸이라고 하면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그 용도가 다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샀을 경우에 이런 용도에 맞지 않는 그 업종이 들어가 있거나 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일대는 말씀드렸던 원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도 이 앞에 보이는 역삼 초등학교가 하나만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삼 2동과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때는 이렇게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과 그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상권인데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따라서 그 주민들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다시피 업종들은 그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정화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단순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외식 업종과 커피숍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가하고 맞물린 상권의 요소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들도 재건축한 건물들이 다 크게 되어 있잖아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높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뭐 1, 2층, 3층 정도의 업종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역삼초등학교 대각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삼초교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앞쪽 방향이 테헤란로를 지나서 국기원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대각선 역삼 동사무소 뒤쪽 방향이 조선시대 역삼리의 요지였습니다. 주택지역이 있던 지역이었었는데 강남 개발이 되면서 2호선이 들어서고 저쪽으로 이제 상권이 이동했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주택가 지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만 저 안쪽에는 낙후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도곡로와 테헤란로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일대의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200만 원 초반 보시면 되고요. 건물 시세도 4,500에서 6,500만 원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도로는 강남 개발 당시에 잘 되어 있지만
그 안쪽에 낙후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강남 속에 강북의 이미지가 있어요. 1980년대 초에 2호선이 들어서고 기반시설은 먼저 됐습니다. 이쪽 지역이. 그리고 뒤쪽에 도곡동과 대치동은 그때는 기반시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되면서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모든 상권들을 보면 먼저 개발된 그 도시들은 지금 구도시가 됐고 오히려 허와 벌판했던 곳이 더 발전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더 발전이 될 요소가 많습니다. 1970년대 말로 여러분들이 되돌아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강북 속에서도 사대문, 안박 그리고 이쪽에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 일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어디에 사셨겠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늘날의 자산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거로 돌아가 보면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편한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일 때는 특별한 그 자영업자가 장사하기에 재미있는 곳은 아니에요. 역삼역 그 방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역삼역은 저 위쪽인데 이 행정구역상 역삼동이다 보니까 강남역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지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역삼역 일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한국타이어 쪽하고 GS타워 뒤쪽을 갔었는데 그 반대편 쪽은 상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삼역 이 상권은 1980년대 그 오피스가가 형성되면서 서울 지역에서 업무지구로 최대 그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이 있는데 역삼역 쪽도 강남역과 망문역 이쪽도 상권이 좋아요. 예전에는 그 외식업종과 유흥 상권이 많은 지역이었었는데 근래 몇 년 들어서는 학원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반 학원하고 외국어 관련 학원들이 들어서면서 오피스 상권이지만 나름대로 주말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업종들이 있고 평일날에는 물론 그 직장인들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학원인가가 들어오면서 그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임대 시세는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 지역이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층 10평 기준으로 이쪽은 2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보다는 좀 더 저렴합니다. 건물 시세도 마찬가지로 평당 7천부터 1억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대로변은 뭐 3억 이상, 3억 5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이렇게 크게 건물들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 옛날에 있던 그 유흥 주점들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강남대로 쪽이고 테헤란로 쪽인데 저희는 원래 그 역삼역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럭을 지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30평 기준으로 권리금이 2억 이상 돼 있어요. 그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비싸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장사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가게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월세가 싸요. 1층 기준으로 잘 고르면 10평에 150짜리도 있고 무권리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오시는데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쪽 지역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다세대 다가구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갭 투자를 하세요. 전세를 끼고. 근데 그 투자하는 목적은 그래도 강남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 뒤쪽에 계속 그 새 건물들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임차인들이 이동을 해버려요. 그럼 전세금이 낮아지다 보면 그 상승폭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요인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 지역에 또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 안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상대적으로 건물 시세가 저렴하잖아요. 근데 주로 오피스 건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공실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1분기에 조사를 했는데 서울 시내 오피스 공실률이 8.6%입니다. 이 테헤란로 일대도 비슷해요. 탤런트 소지 접시가 르네상스 호텔 맞은편에 있는 100평짜리 건물을 15층인데 2018년도에 29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해인 19년도에 316억에 매각을 해요. 숫자만 보면 약 24억의 차익이 있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15억이 처음에 들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42%와 지방소득세 10% 그리고 대출을 200억 넘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대출 이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이유는 그걸 샀을 때 그 건물이 민병철 영어회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팔 때 그 사람들이 제 임대하는 조건이었는데 계약 기간 만료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면서 있다가 매도를 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오피스 건물은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 지역 전체에서 오피스 건물을 투자하실 분들은 그 공실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갔던 대치동이나 도곡동 이때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 목적을 한 분들도 내가 팔기 전까지는 손에 쥔 게 없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건물을 많이 보시는데 건물은 사놓기만 하면 월세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살 때는 상권과 자영업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또 내 스스로의 임대를 놓는 노력도 해야 되고 하자 보수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업체가 있긴 한데 그 업체도 내가 아는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정보가 불균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건물 그 시장이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 수익형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을 잘못하면 노후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안목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역삼동 상권을 봤고요. 지금까지 그 강남 지역을 봤는데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다음 편에는 을지로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